좋습니다. 자, 8과 내용 별표 보이시죠? 5개입니다. 일단 겁먹고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겁먹고 시작하면 그만큼 내가 읽을 때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잘 하시더라고요. 긴장하는 만큼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더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목에서 보시듯이 빠다 차이시다 파展이렇게 되어 있죠. 빠다라는 것은 8대 이겁니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숫자에 관련해서 뭐 탑 5, 탑 6, 뭐 탑 7, 탑 8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뭔가를 이렇게 매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몇 대가 많냐면 4다, 6다, 8다가 많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뭐 5다, 10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정수라고 하죠. 온전한 숫자가 되는 이런 걸로 이렇게 틀에 딱 맞춰가지고 뭐 탑 몇, 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8대 요리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말고도 다른 요리의 하나의 계통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똥베이차이라고 하는 꼬바오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즘 마라탕이 하도 인기가 가지고 마라탕이랑 같이 시키는 거 뭐 정말 뭐 양꼬치에 칭따오 하는 것처럼 마라탕에는 뭐 꼬바로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꼬바로우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 차이시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산동 지역의 요리인 루차에서 변화를 해서 뚱베이 차이가 되었고 뚱베이 차이에서 나온 게 꼬버로움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뚱베이 차이는 뚱베이 차이만의 하나의 요리의 계열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 보통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한다. 대신 중국 전체 땅덩어리로 봤을 때 8가지 가장 큰 지역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요리, 역사적인 전통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의 그 위상과 지금의 인지도는 다른 요리에 비해서 낮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유명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요리 계열이 8대 요리 계열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어디냐면川菜예요.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川菜의 영향력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 드시고 계신 이 마라탕과 같은 경우도 지금 먹고 있는 이 마라탕 스타일은 동북식 마라탕이에요. 근데 이 마라탕의 원래 버전이 있죠? 그 마오차이라고 하는 그 요리는 서천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스촨의 마오차이가 동베이로 넘어가면서 동베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마지앙이라고 하는 어, 땅콩 소스가 추가가 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이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이 마라탕이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천 지역의 사람들은 일종의 그 지역 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제주도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야, 귤 가면 그래도 제주도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들. 그래서 스촨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많이 끊기나요? 저는 안 끊겨요. 아마 효선통신에는 제 목소리도 끊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 목소리도 다른 분들도 혹시 제 목소리가 끊기나요? 제 음. 목소리가 끊긴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서버에 인터넷 한번 상태 확인해 주시고. 오케이, 그럼 계속 얘기를 할게요. 좀 한번 잘 조절해 보세요. 나 무슨 얘기까지 했지? 그래서 그 지역 부심이 사천 지역의 지역 부심이 강한 분들은 마라탕은 요리가 아니다. 특히 사천 요리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마라탕 인정 안 해. 마라탕이 다 뭐야? 마라탕 말고 마오차이를 먹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구어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신 그 홍탕, 백탕에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조합한 그火锅 있잖아요. 그거는 사천식의火锅예요. 그래서 또 어떤 식의火锅 있냐면 라오베이징 火锅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는데 가운데 이렇게 기둥같이 생긴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담궜다 빼면서 이렇게 데쳐 먹는 그런 火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종칭 火锅가 따로 있고요. 또 뭐 아오면 火锅, 뭐南方 火锅도 따로 있어요. 근데 또 가장 잘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이 시촨, 스촨 지역에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말 인지도로만 따져본다면 사천 요리의 인지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천 지역의 요리
중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요리가 뭐가 있냐면 마포豆腐. 한국어 발음이랑도 되게 비슷하죠. 마포豆腐, 마파두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宫保鸡丁. 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요런 요리들이 다 이 사천 지역에 있는川菜에서 나온 요리들이다. 대표 요리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요런 종류에 대해서 좀 쉽게 더 접근을 할 수 있고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문장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문장의 발음보다는 이런 문장도 있을 수가 있구나. 나도 그냥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라고 조금 마인드를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100%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 5개이기 때문에 긴장하세요. 긴장하고 시작하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어휘 하나 여러분 표기하고 시작할게요. 이 단어를 읽다가 발음 설명을 끝낸 다음에 지오쌤께서 또 추가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슈 있죠. 이거 먼저 읽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슈, 인슈 조금 다르죠? 다시 들어볼게요. 인슈, 인슈 사실 이 두 개는 상관없어요. 어떤 걸로 하셔도 다 됩니다. 근데 굳이 꼭 하나만 골라보세요라고 한다면 인슈라고 하겠지만 앞뒤에 있는 문장과 매끄럽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편하냐면 인슈가 조금 더 편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자만 봤을 때 이 인슈가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먹은 걸 얘기를 할 때 인슈라는 단어도 말고 우리가 다른 거 굉장히 많아요. 식품이라는 슈핀도 있고요. 예, 음식물이라는 슈우도 있고요. 먹는 것, 먹을 것이라는 슈더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를 막상 가져다가 언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단어를 쓸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해요. 특히 장문 같은 거 보면 요즘 제가 장문 첨삭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 어제 식당 가서 친구랑 밥 먹고 왔는데 그 식당의 요리가 또는 그 식당의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 이거 한국어엔 다 되죠. 요리가 맛있었어. 음식이 맛있었어. 그래서 요리라고 했을 때는 料理 됩니다. 那个饭店的料理 혹은 那个店的料理非常好吃 되겠죠, 당연히. 그냥 뭐 요리라고 했을 때 한 글자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거那个 食堂的菜非常好 되겠죠.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那个食堂的饮食非常好吃 no. 饮食는 好吃가 안 돼요. 饮食에 붙는 단어가 맛있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어 자체에서는 이饮食라는 단어를 쓰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신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那个饭店的饭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먹었었던 밥과 반찬, 밥과 요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먹었었던 그 음식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잠시 기다려 보시고요. 자, 발음 설명 먼저 드렸습니다. 인슈, 정확한 거 인정. 인슈라고 해도 상관없다. 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갈게요. 중국 인슈文化 어떤 이유 때문에 由于 자, 이성이기 때문에 성조 떨어지지 마세요. 이게 지금 시작을 할 때 시작을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유 없습니다. 그걸 요로 하면 이요입니다. 이거는 있다. 그래서 요유 하면 오히려 뭘로 들리는지 알아요? 이렇게 들려요. 물고기가 있다? No. 물고기가 있다가 아니라 요유.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짧게 하라 그러면 이성을 잘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길게 올리라 그러면 또 이성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게 요유 똑같이 올려주기 잊지 마시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다가 쭉 적었네요. 어떤 거? 气候, 地形, 历史, 物产, 기후, 지형, 역사, 물산. 그러니까 어떤 지역마다 특별히 거기에서 잘 되는 식자재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지역은 물고기가 많이 나는가 하며 어떤 지역은 곡식이 잘 되고 어떤 지역에는 뭐 오리라든지 닭들이 굉장히 살찌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음식의
풍속의 다름에 따라서 及饮食风俗的不同. 그래서 이게 지금 쭉 여러 가지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원, 투, 쓰리, 포, 앤드 다섯 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대신 앞에 있는 것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하나인 것처럼 이것도 한 덩어리로 읽혀야 되기 때문에 끊지 마세요라는 괄호를 넣어준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어디에서도 끊으면 이상합니다. 及饮食风俗的不同 다 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不同이 다르다 아니잖아요. 부동함, 다름, 차이점 이런 식으로 명사화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문장은 사실 안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원인까지만 나온 겁니다. 이런 다름으로 인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인쉬에 대한 추가 설명 먼저 듣고 그 다음 줄로 마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역시 이제 단어를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뭉뚱그려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야 되는 거죠.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음식과 음식물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당연히, 다르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한 번쯤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중요한 건 모국어를 한 번쯤 분석해보는 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음식과 음식물의 차이. 보통은요, 음식은 전부 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보통 뭐 음식하면 떠오르는 모든 마실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음식이라고 부르고, 식당에서 뭘 시켜 먹어도 음식이라고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음식이란 그 단어의 개념을 보면요, 얘는 명사도 될 수 있고, 행동 그 자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야? 마신다는 뜻이죠. 그죠? 쉬는 뭐예요? 반대로 먹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합쳐놨기 때문에 eat and drink가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 행위 그 자체를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마시고 어떤 거를 먹느냐. 단순히 그냥 그 사물 하나, 그 음식물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해 먹고 요리해서 그것을 마시고 이런 전반적인 행위 자체를 우리는 음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보통 문화, 풍속, 전통 이런 거 얘기할 때는 항상 무슨 표현을 써야 돼요? 이 표현을 쓰셔야 인쉬, 됩니다. 그렇죠. 인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시文化, 음식 문화, 인시 풍수, 음식 풍속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먹을 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전부 다 표현하는 말이다. 그럼 우리 음식물은 뭐라고 해야 돼요? 중국어로 음식물. 진짜 그냥 단순하게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먹을 거로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사전적인 정의는 인간이 자신의 생리적인 요구, 어떤 생존을 위해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물질. 그거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물질. 食物, 물질이잖아. 말 그대로 물질, 물건, 사물이란 얘기예요. 食物라고 해야 되죠.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셨나요? 食物는 진짜 그냥 그 사물 자체예요. 우리가 먹는 거, 그 사물 자체를 食物라고 하고, 그래서 이 물건을 만약에 상품화를 했어. 그냥 팔아. 갖다 팔아. 그럼 그걸 뭐라고 해요? 食品, 식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음식과 음식물을 먼저 구분해 놓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가봐요. 좀 더 세분화돼서 나가서 우리가 보통 회화할 때, 야, 좀 먹을 거 없어? 아, 어디 좀 먹을 거 없나? 아이씨. 아, 먹을 거. 먹을 거 뭐라고 해? 그냥 먹을 거. 吃的, 吃的. 뭐든 먹을 게 될 수 있죠. 왜냐면 취라는 행위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더, 흐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사탕 같은 것도 취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을 입요깃거리를 할 수 있고 또는 배, 허기를 단순히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더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단순히 그냥 아무거나 다 싫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식당 가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걸 기대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히 칠더를 기대하지 않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맛있는 밥과 반찬. 아까 진우 쌤이 말씀하셨던 거 뭐예요? 饭菜 반차이가 되겠죠. 판 차이는 뭐다? 밥과 반찬. 우리가 한 끼 식사에서 먹어서 허기를 채우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이 밥의 구성. 그걸 판 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저 집 음식 잘하네. 이 집 참 음식을 잘해. 음식이 맛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판 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서 여러분 오늘 지문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리는 단순히 밥, 반찬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셰프가 공을 들여갖고 막 만든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면 차이야오라는 표현도 보이실 거고요. 또는 그것을 우리가 딱 이렇게 정갈하게 앉아갖고 촥 먹는 행위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식사하신다고 하죠. 식사, 뭐 샨시 같은 표현도 좀 이따 등장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만큼 그래서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맨 처음에 심지어 정말 장난식으로 니 슈판러마를 욕처럼 쓰는 사람들이 욕처럼 듣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정말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어 수준이 발전되어 온 다음에는 어처구니 없지만 그 얘기가 근데 그렇게 굉장히 쉽게 접근했었던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자, 그리고 지어쌤께서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마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엄마잖아요. 근데 이게 엄마라는 단어와 아까 지호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단어들을 다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을 만들려면 만드는 데도 다 되는데 뜻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맞게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이제 점검하는 타임인 겁니다. 요것만큼 중요한 게 오늘 없어요. 진짜 중요해요. 자, 갈게요. 마마의 인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마의 인쉬라고 나오면 나는 엄마 밥 좋아해. 집밥 먹고 싶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마의 인쉬라는 조합이 만약 나오잖아요. 이 말이 안 끝났어요. 어떤 말로 이어져야 됩니까? 우리 엄마의 식습관이 어떤지, 우리 엄마가 뭘 마시는 걸 좋아하고, 우리 엄마가 어떤 걸 드시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말에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마의 인쉬习惯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엄마의 식습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 마마의食品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食品은 뭐였죠?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식품이라 그랬죠. 엄마의 식품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이런 설정을 한다면 되겠죠. 브랜드 있는데 엄마예요. 맘스터치가 있잖아요. 파파이스가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것처럼 마마라는 브랜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마마라는 이 브랜드와 회사에서 나오는 식품, 상품이면 되는 거예요. 마마의食品 되잖아요. 만들 거 없죠. 그러니까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마마의 食物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음식물을 갖고 있으면 엄마가 지금 갖고 있는 음식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마더 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마마더 슈라는 이 문장이 존재하겠죠. 또 어떤 상황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자, 마마더 슈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 수 있죠. 엄마 지금 먹을 거 있어가지고 너무 배고파. 마마 니 나베 요며 슈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 지금 슈더가 있어요 이거예요. 마지막에 마마의 판 차이가 뭡니까? 우리 진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가 내 입에 제일 맞는 거, 내가 지금 그리운 건 뭡니까? 우리 엄마가 만든 밥과 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맛이 그리워요. 엄마의 요리가 난 제일 좋습니다. 이런 말 할 때는 뭘 쓴다고요? 판 차이를 쓴다고요. 마마의 판 차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말什么 意思吗?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리 듣고 조금 널리 보는 습관을 해야지 무조건 이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무조건 싫어요. 이런 방법과 이러한 접근 태도는 오히려 스스로가 힘들어질 수가 있고 내가 또 나를 지치게 할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과 시선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호쌤의 아주 완벽한 설명과 제가 또 한마디 추가해서 거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넘길게요. 자, 그래서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요런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거쳐서 经过漫长历史的演变 자, 이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나왔었습니다. 예, 어떤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변화하는 거였죠. 그래서 엄청 오래되는 이 역사의 변화를 거쳐서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而形成了. 자, 여기에서 뭐가 더 떨어지면 안 됩니까? 形成은 한 단어 동사가 맞지만 앞에 있는 얼은 앞이랑 이어주기 위한 하나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들리게 이성으로 잘 해야 됩니다. 내려주지 마시고요. 而形이 아니고요. 而形成了. 儿올리는 거.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네, 一整套. 하나의 세트인 겁니다. 예, 어떤 세트입니까? 自成体系的 자기만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예, 烹饪技艺和风味 여기에서 烹饪이라는 것은 요리, 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料理만 요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조리법, 조리 기술, 요리 방법, 요리 기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烹饪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펑이라는 이 한자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사자성어에도 나와 있는 한자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호사구팽 들어봤죠? 호사구팽. 지금 나와 있는 이 팽이라는 글자가 이 펑입니다. 호사구팽이 뭐였죠?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필요 없는 무엇은 없애버린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후스거펑 이게 무슨 말이었냐?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사냥견은 이제 필요 없어서 사냥견을 삶았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펑이라는 글자는 조리하다, 요리하다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와 한자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烹饪技艺和风味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 오래된 역사를 거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이게 뚝딱 바로 생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졌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빙 누구에게 의해서 被全国各地 전국 곳곳 각지의 사람들에 의해서 所承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읽을 때 여러분 굉장히 애매하고 특이할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빙이라는 단어는 그리고란 뜻이고요. 被이라는 단어는 사실 단어의 성질을 따지면 개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이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읽을 때는요. 빙, 의全国各地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한 글자인 이 두 글자가 같이 읽힙니다. 그래서 빙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읽어주고 烹饪技艺和风味 한 다음에 빙베이 이렇게 가요. 빙베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규칙을 모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빙베이가 무슨 단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빙베이가 이어질 때는 뭐라고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누구로 인해서라는 피동으로 가기 위한 바로 읽어주기 위한 그 붙여서 읽는 부분일 뿐이다. 새로운 어떤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인데 같이 읽어서 그렇다라는 걸 알아주면 됩니다. 만약 이게 베이가 아니라 바자문이 들어간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빙베이가 아니고 빙바 이렇게 똑같이 같이 붙여 읽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빙베일 때는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전국 곳곳에 의해서 그리고 받자문과 빼자문에 동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조사 역할하는 이른바 경ren 인정하다 직역하면 그리고 누구로부터 전국 각지로부터 이른바 인정을 빼이기 때문에 받았어요. 그래서 의역하게 된다면 전국 곳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어졌죠? 形成了八大菜系.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박또박또박또박. 왜? 문장의 중심 어휘죠. 그래서 빠따 한 다음에 사성사성이라고 해서 차이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딱딱딱 찍어주세요. 形成了八大菜系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앞을 미지근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 사성만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할 거면 다. 예. 강세를 줄 거면 앞쪽에다가 차라리.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두 줄 제가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떨어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꼭 붙여 읽으세요. 이렇게 붙여 읽었지만 한 단어는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것과 문법적으로 한 덩어리이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라는 것들을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들었으니까 설명을. 두 번째 절부터 가겠습니다. 오래된 역사의 변화를 거쳐서 갑니다. 经过漫长历史演变而形成了一整套自成体系的烹饪技艺和风味，并被全国各地所承认，形成了八大菜系。八大大大또박또박또박또박 첫 글자 제외하고 모두 사성.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줄 갈게요. 여기서부터 또 아까 지호쌤께서 말씀 주셨던 먹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또 다른 먹을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膳食 文化. 요 膳食라는 단어도 음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膳食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해서 썼던 인주, 植物, 吃的, 食品, 饭菜 중에 어느 하나로 하나 대체해 놓으세요라고 했었다면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화라 그랬죠. 그럼 어떤 걸로 바꿔 놓을 수 있죠? 膳食를. 그렇죠? 인식文化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샨시는 그럼 이 샨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지. 인식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찍 언제부터? 早在商周时期, 이 샹과 조 보시면 병음의 앞에 있는 대문자를 봤을 때, 아, 이거는 과거에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왕조의 국호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샹조가 굉장히 옛날이에요. 기원전이에요. 그래서 상나라와 주나라 때부터 벌써 그때부터 중국의 膳食文化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다고요? 饮食文化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자, 이 네 글자 발음도 중요하지만 이대로 가져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 덩어리로 쓸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번째 글자, 요거 글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조 잘 읽어야 됩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거나 꺾이면 뒤에 있는 이성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주싱, 주싱. 이미 그때부터 틀, 기본적인 걸 갖고 있었습니다. 이 주라는 글자가 어린 또는 새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욕할 때 쓰는 그 새끼 말고요. 새끼 동물, 동물의 새끼 할 때 새끼예요. 그 새끼도 이 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싱이라는 것은 아직 완벽한 개체, 성인 개체가 되진 않았지만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은 이미 갖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요 조우싱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틀을 그때부터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또 나왔네요. 자, 색깔 파란색으로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것, 웨이 어떤 것. 크게 봤을 때 이 A 웨이 B 하면 말을 어떻게 이어간다 그랬죠? A를 B로 한다. 그래서 뒤에 B 자리에 뭐가 쓰였는지 봤더니 代表, 대표. 아, 그래서 이것을 대표로 하는데 그냥 대표가 아니에요. 짱 대표가 되는 거. 제일 대표, 최대표. 최대표 성씨 최씨인 것 같네요. 가장 메인이 되는 거. 그래서 最为代表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最가 부사죠. 여기에서의 웨이는 뭡니까? 여기에서 웨이는 동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로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A를 B로 하다였잖아요. 대신 쉬를 그냥 하다라고 해서 또는 做를 하다라고 해서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이렇게 정해진 옛날 표현인 것 같지만 요즘에도 종종 쓰게 되는 무엇을 가장 대표로 합니다. 똑같아요. 이 A 자리에다가 다른 것만 넣고 이 괄호 안에 있는 最为 代表만 계속 쓰면서 A를 바꿔가도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A 最为 代表하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한국에는 큰 도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 서울 最为 代表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국에는 바다가 뭐 서쪽에도 있고 저기 동쪽에도 있고 그리고 남쪽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뭘부터 얘기합니까? 동해 바다부터 얘기합니다. 그럼 이 동하이 最为代表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그냥 타이공왕이라는 이 요리 계열을 계통을 대표로 했었다. 그때 당시. 아, 그 오래전 옛날 전. 자, 다시 쭉 가겠습니다. 早在商周时期，中国的膳食文化 같은 말로 饮食文化 이미 그때부터 틀을 갖추고 있었다. 이요 성조 주싱. 오케이 뒤에 멈추지 말고 제일 대표였다 기억하면서 이太公望 最为代表 합니다. 好,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발전하면서 바뀝니다. 자, 미리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단어 있다가 우리 지호쌤께
한번 또 부탁드려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텐데 제가 잠깐 거기 앞에다가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얼핏 말씀드렸던 걸 잠깐의 복습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먼저 말씀드린다면 감정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뼈시엔을 잘 안 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는 표현하다라고 해서 자꾸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이라는 한자를 그냥 가져다가 뼈시엔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뼈시엔. 이게 표현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표현하다는 뼈시엔이 아니고요. 감정은 어떻게 말했냐면 감정은 겉으로 표면으로 드러내고 드러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감정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내 고마움이거나 내 미안함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는 뼈다라고 써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 뼈시에는 아예 뼈다로 동사처럼 바꿔 넣을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점인 겁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 줄 먼저 읽겠습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인 걸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언제가 되어서 再到春秋战国的齐桓公时期，齐桓公보이죠? 역시 대명사. 대명사가 아니라 대문자. 대문자. 지황공 시기에 와서 이거예요. 그리고 춘추전국 많이 들어봤죠? 춘추 전국 시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굉장히 복잡했었던 그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대가 지나고 음식 문화 아까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대신 샨시 대신에 이번에는 아까 우리 위에서 얘기했었던 단어를 근데 그대로 갖다 썼네요. 어떻게?饮食文化. 그 속에 饮食文化중 남북 요리의 풍미, 맛은 남北菜肴风味 南北菜肴风味 菜肴 요리예요. 料理라고 바꿀 수 있어요. 남北 料理 风味 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그 요리의 풍미, 맛은 就 어떻게 되었다? 表现出 차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차이죠. 그 차이가 표현이 되었다.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어감으로 지금 여기에서의 表现을 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뭘 표현했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내가 뭘 표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表现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볼게요. 도대체 여기에다가 뼈다를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이 감정 표현 전달을 여기다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되면 또 왜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 설명 들어갈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독해 문제 같은 걸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올 때 풀 때 좀 귀찮긴 하지만 글자 단위로 좀 뜯어보면서 이해해보는 습관이 되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한 번 기억해두면 그 한자를 봤을 때의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한자 자체가 가진 그 함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웬만하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진준쌤이 자주 말씀하셨던 비아오다 그리고 비아오 시엔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뭘 가지고 구분하겠어요? 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한자뿐이니까 공통된 단어를 제외하고 공통된 단어 외에 다른 거,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는 한자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비교를 좀 해볼게요.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아요. 다 무슨 뜻이죠? 뼈, 드러나다 이런 얘기. 드러나. 표현하다 할 때 표는 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표로 보여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요 두 친구를 한번 볼게요. 두 친구. 자, 앞에 있는 요 친구 мя오다 할 때 따는 달이에요. 달. 달 하면 뭐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말고 전달. 전달하다죠. 그렇죠? 나 그 드립하고 싶었는데. 드러나 전달이에요. 합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드러내서 전달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전달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요 현은 뭐예요? 요 현. 지금 현이기도 하지만 또 그 자체가 무슨 의미기도 해요? 나타나다. 출현, 현. 나타남. 출현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드러나서 전달하는 것과 드러나서 나타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능동성과 주동성이 있느냐 하는 차이예요. 보세요. 드러나서 전달을 해야 돼. 전달이라는 거는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야, 이거 좀 전달해줘 하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전달이 되나? 내 마음속에 저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어, 감정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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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전달이 되나요? 예, 생각만으로는 절대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란 건 사람이 능동성을 가지고, 주동성을 가지고, 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좋아함이라는 감정 꺼내. 꺼내. 자, 전달 이거예요. 좋아해. 너가 좋아.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익스프레션이죠. 익스프레션. 표현하는 거. 표현해서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닿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뼈다라는 거예요. 이 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뼈시는 어때요? 내가 꼭 이렇게 뭐 이렇게 가만히 이제 있어도 드러나는 게 있죠. 표현된다고 하잖아요. 드러나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귀를 이렇게 쫑긋 기울이면서 눈을 반짝반짝 뜨고 이러고 있어. 그럼 뭐가 나타나요? 이 학생의 태도. 이 친구의 비헤이비어를 봐라. 이 친구의 행동, 태도, 비아웃인 퍼포먼스를 봐라.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 수업을 이렇게 열심히 듣다니. 이게 뭐예요? 비아웃인인 거예요. 이게 비아웃인. 꼭 굳이 뭐 열심히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성의,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어떤 그 특징 이런 것들이 드러나 나타나지는 것을 비아오시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주제가 뭐였어요? 지금 요 차이라는 단어에 동사로 비아오시엔 대신에 비아오다를 쓸 수 없느냐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 상황을 만들어 봐야 돼요. 자, 남쪽에 요리사 비룡이 있었어요. 북쪽에는 네, 제야의 고수 요리왕 청룡이 있었어요. 남쪽의 요리왕 비룡, 북쪽의 요리왕 청룡이 원래 같은 스승 밑에서 자랐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흩어지면서 얘기하는 거지. 난 너와 달라. 난 이제부터 너와는 차이를 보이겠어. 하면서 자신의 차이를 드러냈다. 뭐 그런 상황인가요? 뭐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요. 쓰세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남북의 이 요리의 맛, 풍미가 자신들이 의도해서 주동성을 가지고 차이야 드러나라, 차이야 드러나라 해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음식들이 자가 발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돼요? 차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 나타나서 남쪽 음식이랑 북쪽 음식이랑 다르네? 차이가 있네? 이게 바로 뭐예요? 미아오시엔인 거예요. 드러나 나타나다. 한국어에서의 표현하다라는 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디스플레이 되는 거, 쇼 되는 거, 또는 사람의 퍼포먼스, 사람의 비헤이비어, 태도 이런 걸로 보여져 나타나지는 것을 비아오시엔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표현해서 전달하자, 내 감정, 내 사랑을 받아줘 할 때는 뭘 쓴다? 비아오다를 쓴다. 절대로 헷갈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디테일한 설명이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 다음 줄로 넘어갈게요. 두 줄 연달아서 똑같은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따올라 언제, 또 그리고 따올라 언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장 뒤를 보시면 조금씩 특징이 달라지거나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문장은 싱成体系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순이 바뀌어서 格局形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굳이 싱청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하나는 뒤에 있고 하나는 앞에 있을까? 이게 또 뭘까? 이런 것들이 또 잠깐 기다려 보시면서 우리 이 두 줄 먼저 발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한 다음에 또 설명 추가로 들어볼게요. 자, 먼저 到了 당송 시기. 당송이라는 것은 당나라와 송나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각각 서로 다른 조대 시대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到了 당송 시기. 이어서 읽어도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또렷하게 발음해 주시는 걸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르륵 넘겨서 到了 당송 시기 이게 아니라 到了 당송 시기 이렇게 확실하게 이때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얘기할 때도 그게 언제가 되어서야 이렇게 거기를 강조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굳이 볼륨을 높이지 않더라도 유난히 또박또박 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뭐 그게 뭐 삼국 시대인지 뭐 조선 시대인지 아니면 뭐 고구려 시대인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딱딱딱 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到了 당송时期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到了 언제? 난송 시기. 예, 그래서 요거 강세를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끊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그냥 집중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송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난시,北시, 남쪽 음식, 북쪽 음식 이거예요. 각자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원구가 병렬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난시,北시 뒤에가 한 덩어리, 各自形成体系, 各自形成体系. 그리고 발음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아직도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 아니고 입을 빼라 그랬어요. 어떻게? 个,个,各自. 굳이 거까지 안 해도 돼요. 거까지는 가지 말고 이게 이가 이대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 아니고 까, 떼, 떼주세요. 各自形成体系. 안 되면 진짜 이거 진짜 웃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나 지금 되게 진지해요.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서 직접 보고 내가 이거 떼는지 안 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보면서 끄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움직여서 아래턱을 떼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옆에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거울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확인 꼭 해보세요. 특히 저한테 여러 번 지적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자, 各自形成体系 각자 체계를 이루었고 남송 시기가 돼서는 여기에서는 이 두 개를 병렬해서 1과 2를 주어로 같이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예 그 맛을 그냥 넣어줬습니다. 난티엔 베이시엔더 남쪽은 단맛이 위주고 북쪽은 짠맛이 위주라는 이것이 여기가 오히려 주어네요. 이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읽어줄 때는 여기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덩어리가 요 주어에 있는 그 쥐라는 단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다라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죠.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南天北咸 1232 南天北咸的格局形成 Oh my god. 이성희의 폭탄. 그 어떤 것도 경성 처리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떨어뜨리지 말고 모두 둥둥 띄워주기. 설사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계속 위로 펴준다고 생각할게요. 거쥐形成 빨리 해도 똑같이 올려야 돼요. 거쥐形成 거쥐形成 해야지 어느 하나라도 떨어지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달라지기만 했고 이때 와서는 남쪽과 북쪽의 맛의 그 틀이 아예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싱청 같은 건데 왜 여기 조금 이렇게 표현이 달랐는지 추가 설명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일단 요 두 단어, 이두 가지 표현을 전부 다 하나의 사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뜻을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이 싱청이란 단어의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형성하다고요. 두 번째는요, 이루어지다예요. 뭐 이루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루어지다예요. 이 뜻의 차이에서 이 뜻의 느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파악하셔야 되는 이 단어의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양면성, 이 두 가지 성질. 형성하다,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다 갖고 있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걸까요? 하나는 주동성, 하나는 피동성.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하는 친구예요. 형성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인격체나 아니면 어떤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막 모이고 함께 군집을 이루어 아니면 그룹을 이루거나 아니면 점점 뭉쳐져 하나로 합쳐져 이러면서 형성되죠. 형성되는 거, 그렇죠? 형성하는 거, 그거를 주동성, 그러니까 주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형성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떤 주어를 가지던지 간에 목적어를 갖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목적어를 가져서 오늘처럼体시 체계. 그러니까 점점 그 음식은 야 남쪽 음식은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법칙이 쌓이고 쌓이면서 막 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음식법이 막 여러 대에 걸쳐서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곳저곳에 퍼져서 너도 나도 먹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뭐가 돼요? 어떤
구조를 형성하게 되죠. 체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북쪽 음식도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막 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체계화된다고 하죠. 체계를 형성해내는 거예요. 촥촥촥촥촥 뭔가 건물을 조립하듯이 장난감을 조립하듯이 그렇게 형성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것을 징청 뒤에 목적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그 같이 숙소 생활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너가 저 뭐지? 창문 닦으면은 내가 그 밑에 있는 바닥을 쓸게라고 하는 게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앞으로는 너가 계속 창문 닦아. 앞으로는 내가 계속 바닥 닦을게라고 하는 징정规律 하나의 패턴, 하나의 규칙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런 걸 징정规律, 징정规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형성하다 어느 정도 주동성을 가진 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요. 근데 밑에 보세요. 이 그어주의라는 건 뭐예요? 그어주의라는 거는 구도. 아까 우리 진준쌤이 설명 잘해주셨는데 어떤 구도, 구조, 구성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 쥐라는 한자를 보실 때 이 쥐를 그냥 우체국 이런 거 떠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우체국 할 때 국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바둑판이에요, 여러분. 바둑판. 바둑판에 막 바둑 알들을 막 놓고 뭘 만들어요? 하나의 판을 짜잖아요. 판이에요, 판. 그러니까 그어주의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 어떤 판이에요, 판. 판이 만들어져서 형국이 됐다고요, 형국. 어떤 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판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나요? 남쪽은 잘해야 해. 북쪽은 야 무조건 짜게 만들어! 라고 하는 판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어떻게 쫙 이렇게 지도로 그렸나요?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죠. 피동성이에요. 하다 보니 남쪽은 달아졌어. 북쪽은 짜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네. 멀리서 보니 지도가 그려져. 남쪽은 대충 음식이 이래. 북쪽은 대충 음식이 이래라고 하는 판이 짜여진 거예요. 짜여진 거죠. 이루어진 거. 그렇죠. 판이 이루어지다, 판이 짜여지다. 그거지. 징청. 그래서 이때는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필요 없이 그 친구가 주어로 가는 거죠. 그거지. 징청. 네, 판이 만들어지다. 오케이? 그래서 징청에는 주동성과 피동성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HSK 시험을 보신다면 5급과 6급에 상당히 높은 빈도로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정답일 때도 있고, 이 단어가 아닌 기타 단어가 정답일 때도 있어요. 두 번째 파트에서 정답으로 이렇게 맞는 단어를 빈자리에 골라 넣어야 되는 그 독해 문제에서 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시험에 가서 봤는데 이 문제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읽어도 시간은 없고 어떤 단어를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싱청이라는 단어를 내가 마지막에 지푸라기로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면 싱청이 들어가 있는 보기를 고르세요. 그러면 그나마 그 높은 확률이라도 내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쓰이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라도 점수 1, 2점이라도 더 받으라는 거예요. 예, 정말 모르겠다 싶을 때 내가 확실하게 아는 문제면 확실하게 푸는 건데 근데 내가 혹시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문장 자체가 나랑 조금 안 맞아서 내가 유독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라도 그 보기들 가운데 싱청이 나와 있으면 정말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장일 때 그냥 아 오케이 이거다라고 찍고 가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다른 거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건 제가 SSK 수업을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많이 나오고 정답 확률이 높아요, 얘가.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봉건 왕조가 제일 마지막에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멸망되고 그 다음에 뭐 민국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쭉 발전해 오는데 그 황제 왕조가 있었던 제일 마지막 시대예요. 到了南 여기 죄송해요. 이건 이미 얘기했고요. 再到清朝初年 여기에는 청나라 때 초반 여기는清朝末年 청나라 때 말 이겁니다. 그래서 빠다 차이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동시에 8개가 나온 게 아니라 4개, 4개씩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 게 이렇게 4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나오는 4개가 이거예요. 봐봐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항상 이래요. 환살, 환살. 어디부터 먼저 나오죠? 사촌 요리부터 먼저 나와요. 루찰, 루찰. 신동성 지역을 루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노나라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역마다 대표 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마다 대표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양찰,
그 다음에 유에차이. 여러분 광동어 들어봤죠? 광동어를 뭐라고 합니까? 광동화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유에위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동성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요리들이 쫙 이런 요리들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이 네 개예요. 그래서 청나라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요. 얘가 뭐가 되었냐? 정웨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当时, 자 이거 한 덩어리로 절대 끊지 마세요. 最有影响的 한국어에서는 자꾸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 影响力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最有影响力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리라는 글자를 썼을 때는 사람의 능력과 파워에다가 더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요리가 남아 있습니다이기 때문에 지금 요리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얘가 굳이 어떤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리라는 글자를 쓰지 말고 요거처럼 쓸게요. 제일 영향력이 있는,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지금 요리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줬었던 이런 말을 할 때, 最有影响的,最有影响的. 예, 자, 요거 발음 볼게요. 쌤 이거 오타 아닌가요? 실제로 저한테 문자 주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제가 수업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띠팡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띠팡, 정성일 때가 있고요. 띠팡, 일성일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뜻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저도 그렇고요. 저를 옛날에 가르쳐 주셨던,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진 않습니다. 본인이 각자 잘 아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언제 다 기억해. 당연히 많고요. 예, 모국어라고 해도 이렇게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계속 꾸준히 하나씩 저도 그렇고요. 포함해서 알아가는 거죠. 地方이라고 했을 때는 곳, 장소가 맞아요. 근데 地方이라고 읽었을 때는요. 지역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 아니고 지방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지방 지역은 어떻게 씁니까? 地方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방은 이런 말 할 때도 地方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地方方言 이렇게 합니다. 일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소, 곳이란 뜻일 때는 경성으로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실제로 사전에 성조가 그냥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곳 요리 아니잖아요. 지방 요리인 거예요. 예, 메인 수도, 경성에서 생긴 게 아니라 지역별 요리, 특징 요리. 그래서 일성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알죠?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었던 지역 요리. 그래서 뭐라고 불렸습니까? 被称作. 자, 여기서 做 옛날에도 나왔던 거 알려드렸던 저 기억이 있죠. 被称为로 쓸 수도 있다. 被称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때는 네 개밖에 없었으니까 四大菜系, 4대 요리 계통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발음 조심하기. 어디? 地方 일성이 맞습니다. 어떤 곳이 아니라 지역, 지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最有影响力, 最有影响的 여기서 리를 굳이 쓰지 않고 요걸 한 덩어리로 읽어주자라는 요걸 꼭 기억하시기. 쭉 갈게요. 되었습니다. 成为当时最有影响的地方菜被称作四大菜系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나라 말기에 와서 또 새로운 네 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구상하는 신흥 강자들인 거예요. 어떤 절강성 요리, 浙江菜, 민菜, 湘菜, 徽菜. 역시 지역 이름이에요. 浙江, 절강성, 성해랑 가까운 데 있습니다. 민차이라는 부분은 민난이라는 지역이 있는데福建 복건성 구역 지역이에요. 중국 그 내륙에서 거의 제일 최남단 쪽에 있는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쌍차이 고수랑 발음이 똑같죠. 근데 이 쌍은요 호남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거는 회이차이 안후이성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또 4대 신흥 강자들이 나온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地方이 아니라 四大新地方菜系 이게 맞는 겁니다. 地方菜系가 아니라 地方菜系 일성 그대로 뚝뚝뚝 연달아서 쭉 나뉘면서 생겼어요. 아까 지호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 나갈래! 나 저기 갈 거야!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4대 신흥 강자로 부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나누어졌고요. 분화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形成. 끊어도 좋지만 그냥 연달아서 무난하게 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分化形成. 조심해야 될 부분. 어려운 단어니까 또 발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다 보면 연음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지 마시라 그랬죠? 分化, 누아, 누아 이거 안 합니다. 누아 아니라 화. 이 H 흐 발음 중국어에서 탈락하지 말고요. 分化形成 이게 맞습니다. 또 연달아서 이성이네요. 진짜 별 5개가 많네요. 자, 쭉 붙여갑니다. 갈게요. 到了清朝末年， 끊어서 浙江菜、闽菜、湘菜、徽菜 한 방에 四大新地方菜系 分化形成, 화 빠지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중으로 위에 있는 원래 있는 원로 네 새로운 신흥 강자 네 만들어서 이루어냈습니다. 자, 이것들이 공동으로 공동 구성, 构成 어떤 거? 8대 요리 계통, 한민족 음식 습관 문화에서 여기서 말하는 한은 대한민국 한이 아니고 한족 한입니다. 예. 그래서 한민族饮食的 8大菜系 공동으로 만들어졌다. 공동 构成 이겁니다. 사성, 이성, 사성, 이성. 共同构成汉民族饮食的8大菜系. 그리고 역시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오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떡을 내린다 그랬죠. 어, 야, 야 이런 느낌으로 go, go 해주세요. 예. 고스톱 칠 때처럼 나 원고, 투고, 쓰리고 하지 말고요. 영어 할 때처럼은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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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go 대신 된 소리로 go 정 이게 맞아요. 다시 한번 共同构成汉民族饮食的8大菜系 이렇게 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문장에 대한 발음 조심해야 될 부분, 꼭 붙여야 될 부분, 그리고 헷갈리는데 우리가 맨날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몰랐었던 음식에 관련한 거, 표현에 관련한 거, 그리고 생기다, 이루어지다, 싱청에 관련한 표현, 또 지호쌤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했었던 부분입니다. 어려운 건 또 어려운 것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가 읽을 때는 조금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우고 싶다라는 그 배움의 즐거움과 그 배움의 가치를 또 우리가 이런 데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가스라이팅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그러면 또 나머지 시간 동안은 우리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문이 추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뭐 바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적어 주셔도 됩니다.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지호쌤 녹화는 마무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